병의 초기, 중기, 말기를 나눕니다. 초중기 환자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 같은 경우에는 약, 주사, 물리치료 간단하면 되고 중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까지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이 척추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정성을 위한 다혈근을 자르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보존하는 게 무조건 좋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혹시나 아프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초기, 중기, 말기를 나누고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좋은문화병원 척추센터 소장 손상규입니다. 아마 모든 테크닉, 기술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냥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도 저도 스마트폰을 씁니다. 모든 수술 테크닉 똑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을 개발하고 확립하고 지금 현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다닐 때는 기본적으로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을 배웠지만은 요즘이 내시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발전시켰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절개 수술보다는 오히려 내시경이 더 편하고 성적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위암 환자들도 옛날에는 개복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복강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 내시경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크게 확대된 화면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술하더라도 깨끗한 화면을 보고 하니까 수술 성적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 많은 학회에 알려지고 강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00명 내지 500명은 저한테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외국 의사들만. 그렇고 우리나라 당연하고요. 대부분 오신 분들은 젊은 분이 오는 게 어느 정도 자기의 테크닉이 완성된 분은 오십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수술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좀 더 극복하고 내시경의 수술 적응증을 더 넓히게 오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매주 3명 내지 4명의 외국 의사들 오고 매일 아침마다 1시간대 컨퍼런스 하는데 유비를 세계를 퍼뜨리는 게 제 삶의 기쁨이자 제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테크닉이라는 것은 항상 발전선상에 있습니다. 보통 기존의 어떤 작은 아이디어를 또 발전시키는 게 지금 현재를 이루었는데, 제가 젊을 때 저도 많이 수술하고 싶고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운 대로 피부 절개를 하고 나사도 받고 정말 제 나름대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을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수술하고 굉장히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고민이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을 발전의 계기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척추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힘쓰는 것은 근육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수술 경우에는 대부분이 근육을 자르고 수술을 깨맵니다. 신경 압박은 잘 풀었지만은 한번 힘쓰는 근육을 잘렸다 깨매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만 했지만 협착증 환자를 보면은 근육을 자르지 않고도 신경 통로를 충분히 열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기고 확장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술을 가지고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협착증뿐만 아니고 나사목 고정술도 근육 절개 수술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벌써 2년 전부터 허리 MRI 찍고 열심히 치료하고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리에 힘은 없지만은 허리 MRI 상에서 이만큼 힘이 없게 만들 병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처음에 진료를 하고 MRI 찍더라도 증상과 MRI 소견이 맞지 않으면 등 쪽, 목 쪽에 어떤 병변이 있는 것을 예상하고 확장을 해가 MRI 찍어봐야 됩니다. 등 쪽에 참 어려운 병 중에서 황색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목 쪽에는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병변이 한 마디가 아니고 그분 같은 경우는 목도 여러 마디, 등도 여러 마디, 허리도 여러 마디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여러 차례 수술해서 목도 양방향 척추 수술 통해서 하고 등도 후종인대 골화증,
황색인대 골화증, 인대가 뼈로 바뀌는 특이한 병인데 이분도 수술 이후에 다리 힘도 돌아왔고 다시 직장 컴백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려운 케이스라는 것은 의사마다 좀 더 차이는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되는 게 전문성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진단이 되면 그 이후에는 치료 계획을 고민하면 되는데 환자 증상과 MRI 소견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내가 진단이 옳다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다른 병들이 있을 수 있겠다. 다양한 원인을 체크해 보면서 최종 진단하고 치료 계획, 수술 계획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흔히 크게 두 질환을 분리한다면 디스크와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증상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먼저 머릿속에 상상해 봅시다. 신경이 질환 통로가 있습니다. 신경이 질환 통로를 MRI를 찍어보면 신경 통로를 크게 보면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위쪽에는 디스크가 접하고 있고 양쪽에는 인대와 척추 관절이 접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중에서 위쪽 변 디스크만 순수하게 터져 신경을 누르는 것을 디스크라고 하고, 협착증이라는 것은 양쪽에 있는 관절인 인대 두꺼워져서 삼면이 동시에 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삼각형에 순수하게 위에 면만 누르는 것을 디스크, 삼면이 동시에 눌려서 압박받는 것을 그걸 협착증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대나 뼈가 관절이 두꺼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로서 구별해 보면 디스크는 전 연령에 올 수 있지만 젊은 사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착증은 인대나 관절이 두꺼워지려면 노화적인 현상입니다. 역으로 표현하면 수도관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녹이 씁니다. 녹슬듯이 점점 좁아지는 거, 전체가 좁아지는 거를 협착증이라 하고, 디스크 같은 경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뼈와 뼈 사이 쿠션 역할을 하는 물렁뼈가 터져서 그게 순수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증상이 있으면 디스크라고 진단하는 게 맞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만약에 다리가 불편하다면 협착증으로 진단은 맞습니다. 특징적인 증상도 있는데 디스크는 지속적으로 아픈 성향이 있습니다. 협착증은 쪼그려 앉으면 좀 증상이 덜하고 일어나거나 걸으면 증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태적인 거라든지 나이적인 거라든지 증상적인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단순하게 인터넷 보고 진단을 마시고 뭐든지 정밀 검사를 해서 전문가 상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디스크다 협착증 진단하겠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빈도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병의 초기, 중기, 말기를 나눕니다. 빈도로 따졌을 때는 초기 정도는 50-60%, 중기는 20-30%, 말기는 10% 정도 됩니다. 결국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나사가 풀리면 나사 쪼면 되지만은 나사가 부러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초중기 환자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 같은 경우에는 약주사 물리치료 간단하면 되고, 중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는 꼭 신경 차단술이나 시술을 권합니다. 이유는 보통 이렇게 통증을 잡는 목적이 많겠지만 치료 원리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중기 디스크라도 물리적 압박도 있고 염증학적 자극도 있습니다. 약물을 통해서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결국은 약을 넣는 게 약물을 통해서 염증학적인 자극을 없애고 시간이 지나서 터진 디스크가 탈수가 되면 물리적 압박도 줄어듭니다. 중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까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혹시나 아프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초기, 중기, 말기를 나누고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혈근이라고 하면은 의사든 비의료든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면 굉장히 이렇게 익숙합니다. 결국은 뼈가 여러 뼈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뼈 옆에서 깊숙하게 붙어서 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코어 근육이고, 그 위쪽에 큰 근육이 힘을 쓰게 됩니다. 뼈가 있고 척추가 있으면 첫 번째는 안정성이고 두 번째는 힘을 쓰는데, 그 안정성을 만드는 게 코어 근육이고 그 근육이 핵심적인 다혈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할 때 뒤쪽으로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피부 절개라고 자르지 않으면은 그걸 열지 않으면 뼈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혈근의 형태가 작은 근육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근육이 아니고 작은 근육의 군집이 다혈근입니다. 그 작은 근육과 근육 사이를 벌리고 들어가면은 자르지 않고도 결국 내가 목적으로 하는 뼈에 접근할 수가 있고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척추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정성을 위한 다혈근을 자르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보존하는 게 무조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왜 항립자 이야기를 듣노 하면은 그 다혈근을 열어서 수술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의학 용어로는 손 스페이스, 제 이름은 손상규입니다. 손 스페이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술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수술 이후에 이 척추가 죽을 때까지 체중을 짊어지다 보니까 다혈근, 심부 근육, 코 근육 이거는 무조건 보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도 중요하지만은 이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은 다혈근을 의사는 보존을 해야 되고 의사가 이렇게 열심히 보존에 노력한다면 환자분도 결국은 열심히 코 운동을 해서 다혈근 운동을 해서 근육을 든든하게 만들어야만이 통증도 줄어들고 더 이상 병도 예방되고 건강한 척추를 평생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민경이나 하면은 학생 때 배우던 박테리아 보는 현민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 내시경을 받고 나서 화면을 보면은 작은 내시경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대된 화면을 봅니다. 우리가 현미경 내시경 수술은 기본적으로 절개를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만큼 절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피를 자르게 되면 피가 많이 나게 됩니다. 결국은 시야가 수술 필드가 피가 묻으면은 약간 피 묻은 현상을 보는 것이고 양방향 내시경은 결국은 필요한 만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척을 하기 때문에 피가 없는 화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위 내시경을 봤을 때 그만큼 확대된 화면에서 피가 없는 상황을 본다. 굉장히 확대되고 깨끗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단방향 내시경 같이 내시경 이용하다 보니까 채소 침습, 근육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은 현미경 내시경 수술의 확장성, 단방향 내시경 수술의 채소 침습술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증이나 수술이라든지 현미경만큼 할 수 있으면서도 허리를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미경이라는 단어의 차이점, 여러분이 벌써 경험한 위 내시경 확대된 화면을 보면은 단순하게 좁다 넓다는 아마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방향, 양방향으로 하면은 일단 단어는 들어봤지만 어떻게 하는지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벌써 경험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위 내시경을 자주 합니다. 위 내시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캐뉼라 안에 내시경과 기구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혹에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서나 누가 보면은 가끔 이제 배에 복강경 수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내시경 구멍을 넣고 다른 쪽에는 기구를 넣습니다. 복강경을 가지고는 지금은 위암이란 대장암 대부분의 큰 수술이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의 눈하고 팔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결국은 내가 같이 눈하고 팔하고 동시에 움직이는 보다는 따로 움직여야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같이 이래 가기보다는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 원하는 수술 다 가능한 이야기고, 그리고 두 개보다 한 개가 더 적지요. 그렇지만은 피부에 구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육을 상하게 하느냐 안 상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손 스페이스라고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피부는 두 개 될지 모르지만 정작 힘쓴 근육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채소 침습 수술이라는 데도 맞고 또한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고 좀 더 큰 수술, 그래 모든 수술 할 수 있다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방향 내시경 수술한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깔끔한 수술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방향 내시경 수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궁금하시다면 위 내시경과 복강경을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든지 여러분 가족이 만약에 병이 있습니다. 질환이 있으면은 대부분 인터넷을 찾고 소개를 받고 되도록이면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유명하다는 말이 단순하게 이름이 있다는 말보다는 결국은 수술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 말이 결국은 많은 경험과 많은 노하우와 지식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건 당연한데 그 전에 환자하고 대화를 자주 합니다. 환자분이 이 사실을 인지를 해야만이 현재 상태, 수술이 어떻고 수술의 관리 어떠냐를 다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결국 환자분이 편해야 수술도 편하게 받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많은 경험도 되고 많은 노하우도 있지만 결국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술은 해부학입니다. 해부학적 지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부학 대표적인 게 다이얼근, 손 스페이스 이야기인데 해부학을 많이 알게 되면 정상 조직을 상하지 않고 깔끔하게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케이스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겠죠.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를 편하게 만드는 건 중요하고 의사의 노력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고 의사의 수술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 수술도 잘 돼야 되지만 수술 이후에 환자의 관리도 잘 돼야 된다는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성을 가진다,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 환자의 역할 아니면 의사와 환자의 신뢰성 이런 걸 다 거쳐졌을 때 좀 더 좋은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 출신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가 그래도 이름이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서울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라고 고민했을 때 제 스스로가 보니까 말투가 굉장히 억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오해를 살 일이 있겠다. 그래서 부산에 오게 됐고 부산에서도 저한테 광팬이 있는 반면에 약간 말투에 대해서 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저는 생각했을 때 말투보다 의미 전달을 생각합니다. 결국은 환자가 앞으로 내하고 의사하고 환자 관계도 있지만 사람 대 사람 관계가 신뢰가 중요한데 결국은 내가 단어를 쓰더라도 의료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용어를 씁니다. 그 용어를 쓰는 이유는 환자가 이 병에 대해서 인지를 쉽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수술 이후에도 어떤 과정을 해야만이 더 이상 병이 생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 나름대로는 의사이고 의사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환자하고 관계 있고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신뢰를 줘야 되는데 신뢰를 주는 방법이 기계적인 보다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약간 감정적인 부분까지 교류하는 게 신뢰를 좋지 않겠다 생각하고 그 의미는 앞으로 한번 인연을 맺으면 평생 주치의로 남고 싶다. 그런 입장에서 항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